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10장의 두 번째 파트 10.7과 10.8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의 53번인데요. 두 개의 원기둥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있고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20이 있는데요. 이 두 원기둥이 만나서 생기는 그 커브에 탄젠트 라인을 계산하라는 건데요. 3,4,2에서의 탄젠트 라인의 벡터 이퀘이션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커브의 벡터 이퀘이션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니까요. 먼저 여기에서 x는 5 코사인 t 그리고 y는 5 사인 t라고 두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y제곱을 넘기면 g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빼기 y제곱일 텐데요. 지금 3,4,2에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g가 양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을 이제 플러스만 쓰면 돼서 루트 20 빼기 y제곱에서 아까 y는 5 사인 t였으니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에 20 마이너스 25 사인 제곱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원기둥이 만나는 그 커브의 벡터 이퀘이션은 5 코사인 t, 5 사인 t, 루트 20 마이너스 25 사인 제곱 t가 되겠습니다. 근데 3,4,2에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3,4,2일 때 그 t 값을 t0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5 코사인 t0는 3이고요. 5 사인 t0는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t0를 정확한 값은 못 구하지만 코사인 t0는 5분의 3, 사인 t0는 5분의 4. 일단 이 두 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탄젠트 라인의 벡터 이퀘이션을 구하려면 한번 미분해서 t 대신에 t0를 대입한 이 벡터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5 사인 t, 5 코사인 t,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뭐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t 대신에 t0를 대입하면 이게 이제 t0가 들어가니까 아까 사인 t0는 5분의 4였고요. 코사인 t0는 5분의 3이었고 마찬가지로 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탄젠트 라인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t0에서의 탄젠트 라인은 r't0 곱하기 t 더하기 rt0 이 점을 지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6 곱하기 t 더하기 3, 4, 2를 계산해주면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0.7의 81번인데요. 이 r 벡터가 0이 아닐 때 이 rt의 크기를 t로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네, 이 식을 증명하라는 건데요. 이 rt의 크기를 바로 미분하기는 조금 쉽지 않죠. 그런데 rt의 제곱을 하고 2분의 1승을 해볼게요. 그러면 rt의 크기의 제곱은 rt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미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체를 t로 미분하면 2분의 1에 이 안에 것이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연쇄법칙이죠. 이것을 t로 한번 미분한 걸 밖에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너 프로덕트 한 것의 이제 미분은 앞에서부터 똑같이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서 더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r't와 rt 그리고 rt와 r't 이너 프로덕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2배의 rt 이너 프로덕트 r'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의 부분은 rt의 크기의 제곱, 이 원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승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2분의 1에 rt의 크기 분의 1 곱하기 방금 계산했던 거 2에다가 rt 이너 프로덕트 r't죠. 여기까지 이제 다 스칼라죠. 그래서 2를 약분해보면 rt의 크기 분의 rt 이너 프로덕트 r't 이 값을 얻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0.7의 83번인데요. ut라는 것을 rt의 내적 그리고 r't 외적 r't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때 u't를 계산해 보라는 건데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너 프로덕트나 크로스 프로덕트 모두 이렇게 곱하기 미분처럼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ut를 한번 미분해 보죠. 그럼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니까요. 먼저 앞에를 미분하고 뒤에는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앞에는 놔두고 이 뒤에 것을 t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r't 곱하기 어떤 벡터는 r't와 항상 수직이죠.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이 부분은 결과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내적과 마찬가지로 외적도 순서대로 이제 미분을 해주면 돼요. 먼저 앞에 거 미분해주고 그 다음 이건 그대로 있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r을 3번 미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쪽은 같은 두 벡터를 외적하니까 0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식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쪽은 0이 되고 이제 뒤쪽은 rt 내적에다가 방금 계산했던 거 이걸 여기다 써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문제는 10.8의 36번인데요. 플레인 커브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3차원에 있는 커브를 공부를 했잖아요. 플레인 커브는 실제로는 이 2차원에 있는 커브를 우리가 플레인 커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브의 공률을 우리가 계속 3차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플레인 커브는 마지막 좌표를 0을 주면 돼요. 그래서 x는 ft, y는 gt고요. z는 0을 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 강의 시간에 rt가 주어져 있을 때는 카파 공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rt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r't는 일단 다 미분하고요. r't는 한 번 더 미분하고요. 이걸 외적하는 거니까 이 0 때문에 앞에 두 좌표는 다 0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거 곱하기 빼기 이거 곱하기가 돼서 f't g'' 마이너스 f't g'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크기를 분자에다가 써야 되니까 방금 했던 거 요것의 크기를 여기에 절대값을 써주고요. r't의 크기의 3승인데 r't의 크기는 루트해서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고 세제곱이니까 이게 3승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x', y''으로 다시 바꿔주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 두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입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10.8의 47번입니다. 계속 이제 커베이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이 대문자 t 벡터나 n 벡터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걸 먼저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곡선에 벡터 이퀘이션이 있고요. 이걸 한번 미분하면 이제 속도 벡터인데 그것의 속력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로 단위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대문자 t라고 썼고요. 이 대문자 t를 한 번 더 미분하고 다시 크기를 1로 만들어 준 이 벡터를 우리가 대문자 n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문자 t와 대문자 nt는 수직입니다. 그 이유는 대문자 t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내적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t로 미분해주면 왼쪽은 0이고 이건 이제 금방 했듯이 앞에를 먼저 미분해주고 더하기 뒤에 걸 미분해주는데 이너 프로덕트는 그 두 항이 똑같으니까 2배의 tt 내적 t'가 돼서 지금 이 t' 쪽에 저 대문자 nt 벡터가 있기 때문에 t와 n을 내적해줘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와 n은 서로 수직인 벡터이죠. 이때 우리가 커베이처를 이 t를 곡선의 길이 변수로 이렇게 미분해서 크기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이때 이 s를 t로 미분한 것은 바로 속력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카파를 이렇게도 쓸 수 있었어요. 분모 분자를 t로 이렇게 미분하는 것으로 쓰고 이 대문자 t는 t'의 크기가 되고요. 밑에는 r't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t를 s로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이 t를 s로 미분하면 t로 미분하고 t로 미분한 걸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분자는 정의상 대문자 t'가 되고요. 이 분모는 속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n이 있어요. 카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rt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요걸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분자에는 카파 t가 나오고 분모에는 t'의 크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문자 n 벡터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카파 커베이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자 t를 s로 미분했더니 카파에다가 이 n 벡터를 곱한 식이다. 네, 이걸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명은 이거밖에 되지 않은데요. 이 앞에 그 기호가 좀 복잡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10.8의 49번인데요. 앞에서 봤던 이 47번에 계속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t 벡터와 n 벡터를 정의했는데요. 이 t 벡터와 n 벡터를 곱하면 우리가 b 벡터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b 벡터 역시 크기가 1인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크기가 1이기 때문에 1은 b 곱하기 b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걸 변수 s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고 요걸 미분한 거 두 개가 와서 실제로는 이제 2배인데 0이니까 없애고 그러면 b를 s로 미분한 것과 이 b 벡터를 내적한 게 0이니까 b를 s로 미분한 이 벡터와 이 b 벡터가 수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번은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B를 S로 미분한 것이 T와 수직인 건데요. 이건 이제 직접 미분해야 될 것 같아요. B를 S로 미분한 것은 B를 T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S를 T로 미분하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근데 B의 정의는 T 곱하기 N이니까 이 분자 부분은 B를 T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T로 미분하면 역시 앞에 걸 먼저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놔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고 이렇게 더하기가 되고요. 분모는 이건 이제 속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T' 곱하기 N 벡터를 보면요. 이 N의 정의가 T'을 T'의 크기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 같은 벡터의 외적이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라지고 이제 뒷부분만 남아서 T 곱하기 N 벡터 나누기 속력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외적의 성질에 따라서 요 벡터와 T 벡터 역시 수직인 걸 알 수 있고 이건 그냥 상수로 나눈 거니까 결국 이 벡터와 T 벡터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 이 같은 벡터가 처음에 B와도 수직이고 T와도 수직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증명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방금 이 두 사실로부터 T와 N과 B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벡터는 요것과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요것과도 수직이니까 요 벡터하고는 평행할 겁니다. 그래서 B를 S로 미분한 것과 이 N이 평행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어떤 상수가 올 텐데요. 지금 변수가 S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S에 관한 식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S에 관한 식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뭐라고 읽느냐면요. 타우라고 읽어요. 그래서 타우 S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 타우 S, 이 식은 이 커브의 토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차원에서 곡선을 공부하는데 이 커베이처와 토션, 이 두 가지 정보를 공부하면 이 커브의 형태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D번 문제는 플레인 커브에 대해서는 이 토션이 0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보라는 건데요. 플레인 커브는 이 커브가 3차원에 있지 않고 이 평면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플레인 안에 있는 이 어떤 커브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대문자 T 벡터는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접하는 이 접선 벡터가 되고요. 이 N은 다시 이걸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가는 수직 벡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B라는 것은 T와 N의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다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다 수직인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플레인 커브이기 때문에 이 T와 N이 이 플레인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B는 항상 이 플레인의 노멀 벡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B의 크기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B는 위치는 바뀌지만 그 벡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B는 S에 대해서 상수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는 바뀌지만 우리가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도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에 그리고 똑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B를 S로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0이 아니고요. 그래서 토션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할 때 커베이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일직선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면 커베이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토션 같은 경우는 3차원 곡선이 이렇게 계속 비틀어져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어떤 플레인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이렇게 플레인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한 플레인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때는 토션의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 있는 커브를 공부할 때는 이 커베이처와 토션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값입니다. 이제 10.8의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T, N, B를 모두 다 호의 길이 변수 S로 미분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식은 아마 보통 수학과 과정에서는 3학년 미분기하 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번과 3번은 우리가 이미 10.8의 47번과 여기 49번에서 이미 계산을 했거든요. 2번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B는 T 곱하기 N이니까요. N은 B 곱하기 T로 표현할 수 있어요. T, N, B 모두 전부 다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IJK처럼 생각하면 그 순서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J가 되고 이게 K가 되고 I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i 곱하기 j를 하면 k가 되고 j 곱하기 k를 하면 i가 된다고 한 것처럼 t, n, b 역시 마찬가지 t와 n을 곱하면 b가 되고요. n과 b를 곱하면 t가 되고 반대로 돌아가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b 곱하기 t가 되기 때문에 이 n을 s로 미분하면 앞에 걸 먼저 미분하면 b를 s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하면 t를 s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b를 s로 미분한 것은 3번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타우 n이 됐고요. t를 s로 미분한 것은 1번식에 의해서 카파 n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n 곱하기 t를 계산해 보면 nt는 이거 반대 방향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b 곱하기 n을 해보면 여기도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 타우 b 마이너스 카파 t가 돼서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10.8의 마지막에서 공부했던 것은 3학년 미분기하 시간에 아마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그 3차원의 곡선의 정보를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프레임 TNB 프레임을 미리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로써 10장 문제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